오늘 오전 북부 뉴저지 19개 학교가 폭탄 위협을 받아 학생들이 대피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한인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설날 등 100개 이상의 문화 종교 기념일을 결석이 가능한 날로 지정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일원 대형 슈퍼마켓과 일반 업소에서 스키밍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 어린이집 비용이 대학 학비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북부 뉴저지 19개 학교에 폭탄 위협이 있어 학생들이 대피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4번째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경 북부 뉴저지 지역 학교에 또다시 폭발물 설치를 알리는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폭발물 위협을 받은 학교는 총 14개 타운의 19개 교로, 이 중 12개 학교는 봄방학 기간이라 큰 혼란 없이 대응했지만 포트리 고등학교와 파라무스, 엘레모드 팍 등 7개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대피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교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이 발견된 곳은 없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 정상 수업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시작한 폭발물 위협은 2월과 3월에도 각각 한 차례씩 있었고 이번이 4번째입니다. 한인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마감한 국적이탈 접수 결과 2015년 4월 초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모두 275명의 한인 2세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4%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5년에서 2006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에도 올라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남자로 파악됐습니다. 한인 2세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체류 시 징집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한국의 복수국적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한인 젊은이들의 국적 포기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는 올해부터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뉴저지주의 학생들도 설날에 학교를 가지 않고 설을 쐴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은 지난 6일 설날을 포함해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 등 100개 이상의 인종별 전통 문화나 종교적인 기념일을 결석이 가능한 날로 지정했습니다. 주 교육국에 따르면 2016-17학년도부터 학생들은 전통 문화나 종교적 기념일을 이유로 학교 출석을 못하게 될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서명한 결석 사유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결석이 허용됩니다. 학교 측도 전통 문화나 종교적 기념일 때문에 결석한 학생이 시험을 못 보거나 과제 등을 제출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테너플라이 학군이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올해부터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주유소와 은행 ATM에서 흔히 발견되던 스키밍 장치가 퀸즈 베이사이드 일원 대형 슈퍼마켓과 일반 업소에서도 발견됐습니다. 111 경찰서가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사이드 관할 111 경찰서에 따르면 베이사이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슈퍼마켓과 일반 가게 카드 결제 단말기에서도 스키밍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스키밍 장치는 은행 현금 인출기나 주유소 카드 결제기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슈퍼마켓 카드 결제기에서 스키밍 장치가 발견된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스키밍 장치는 대형 마트 계산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드 결제 단말기에 설치돼 업소 직원이나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하는 동안 카드 마그네틱 라인에 들어있는 기본 정보가 고스란히 복제되고 사기범에게로 넘어갑니다. 경찰은 카드가 뻑뻑하게 잘 들어가지 않거나 투입구가 유난히 돌출돼 있는 경우
투입구가 쉽게 분리되는 경우에는 스키밍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마그네틱 카드를 직접회로 IC카드로 변경하고 카드 거래 내역을 수시로 점검할 것, 온라인 웹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뉴뱅크와 뉴밀레니엄, 우리아메리카은행이 지난 1분기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뉴뱅크와 뉴밀레니엄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각각 6%, 390%나 증가했습니다. 뉴뱅크가 12일 공개한 2016년도 1분기 실적 자료에 따르면 뉴뱅크의 순이익은 176만 2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분기 166만 3천 달러와 비교해 약 6% 증가했습니다. 자산은 2억 7,531만 7천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6% 증가했고 예금은 2억 3,004만 7천 달러로 역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1% 증가했습니다. 뉴밀레니엄은 지난 1분기 순이익이 84만 3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 2천 달러보다 무려 390.1%나 증가했습니다. 뉴밀레니엄은 지난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5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산은 2억 6,324만 1천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1.5% 증가했고 예금은 2억 2,977만 2천 달러로 역시 37.6% 증가했습니다. 대출은 1억 8,503만 1천 달러로 22.5% 늘었습니다. 반면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 1분기 순이익이 215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는 13.7% 줄었습니다. 자산은 14억 4,561만 4천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고 예금은 14.7%, 대출은 4.1%가 늘었습니다.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 어린이집 비용이 대학 학비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뉴욕주의 어린이집 비용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를 인용해 미 23개 주에서 4세 어린이의 전일제 어린이집 비용이 4년제 공립대 교육비보다 20% 이상 비싸다고 분석했습니다. 육아 비용이 가장 비싼 매사추세츠의 경우 미취학 아동의 연간 어린이집 비용은 12,781달러나 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4세 아이의 교육비가 7,668달러인데 반해 대학 학비는 4,271달러였습니다. 뉴욕주 역시 4세 어린이 교육비는 연간 11,700달러로 4년제 대학 교육비인 6,892달러보다 70% 비쌌습니다. 뉴욕주는 미 전국 50개 주 중에서 매사추세츠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이집 비용이 비쌌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케어 비용은 뉴욕주의 중간 가구 연소득의 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국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의 데이케어 비용은 9,546달러로 가구 소득의 10.8%를 차지해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주립대 평균 등록비 12,266달러와 양육 비용의 차이가 2,72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유아 양육 관련 융자나 보조금 혜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감시 카메라를 뉴아크와 허드슨 카운티 노선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러나 범죄 예방 등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12일 뉴아크와 허드슨 카운티 노선에도 감시 카메라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감시 카메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시 카메라 설치를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뉴저지 트랜짓 버스와 경전철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음성과 비디오가 같이 녹화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데니스 마틴 뉴저지 트랜짓 국장은 이용객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틴 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수단 등을 겨냥한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뉴저지 트랜짓도 예외는 아니라며 테러 등 각종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 운영을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법상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고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녀 급여 평등,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 미 대선 경선에서도 중요한 이슈죠.
현재 미 전국에서 남녀 급여의 격차는 12%에 달하는데요. 뉴욕 시내 거주 남녀의 급여 차이도 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 인권 옹호기관 내셔널 파트너십 폴 우먼 앤 패밀리는 뉴욕 시내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같은 직종 내 성별 차이에 따른 소득 격차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남성이 $1의 소득을 얻는 동안 여성은 91센트의 소득을 올리면서 약 9%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평균 12%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직종은 교육, 보건, 주택 등의 시정부 공공기관 관련 직종으로 남성 $1당 여성 소득은 82센트로 조사됐습니다. 시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여성 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시교육청으로 77%가 여성이었고 이곳 여성 종사자들의 중간 연소득은 $69,901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 관련 직종에서는 여성이 오히려 남성에 비해 소득이 1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주택가에서 마리화나 재배 행위로 인한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의 마리화나 재배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 마리화나 재배와 조제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4표, 반대 0으로 잠정 통과시켰습니다. 금지 법안은 형식적인 최종 투표를 거쳐 확정되게 되며 45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법안을 제출했던 마이클 안토노비치 슈퍼바이저는 마리화나 재배로 인해 사유지 무단 출입과 절도 등 관련 범죄의 발생의 빈도가 높아졌다며 이번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한편 LA 카운티는 지난 2006년부터 어린이 시설과 학교 등 아이들이 있는 1000피트 반경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의 허가와 영업을 금지하는 법을 실시해 왔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트러블 메이커죠. 어제 하루 LA 지역을 비롯한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딴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헌팅턴 파크에 위치한 린다 에스퍼란자 마퀴즈 고등학교에선 갑자기 농구 코트에 땅이 내려앉는 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이 복구 작업을 벌였으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앞서 LA 인근 프레즈노 북부 지역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해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마데라 경찰국은 프레즈노 지역 슈노우 애비뉴와 호아트 애비뉴 북쪽 방면 그리고 4가 남쪽 방면 부근을 지나는 도로에서 폭 15피트, 높이 20피트의 싱크홀이 발생해 이 지역 도로가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싱크홀 발생 당시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는 한편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도로를 다시 개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필리핀은 지난해 미스 유니버스를 비롯해 굴지의 세계 미인대회에서 많은 우승자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유독 미인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 대회. Miss Universe 2015 is Philippines. 진행자의 호명 실수로 미스 콜롬비아의 머리에 씌어졌던 왕관을 2분 만에 되찾는 순간 필리핀 전역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금이 환영한 미스 필리핀 피아 워츠바흐의 자동차 퍼레이드에는 수천 명이 몰려 일대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역대 세 번째 필리핀 출신 미스 유니버스가 탄생한 이후 필리핀에서는 미인 대회에 대한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미인을 만들어준다는 이른바 미인 사관학교. 제2의 피아를 꿈꾸는 여성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델처럼 걷는 법부터 몸매 관리와 치장하는 법, 인터뷰 요령까지 미인 대회와 관련된 모든 수업을 받습니다. And then they have to go to the gym like thrice or 4 times a week. And then they have to undergo trainings for interviews. That's also weekly.
필리핀에서 미인 대회의 왕관은 여성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로 여겨집니다. 미인 대회에서 수상하면 연예인이 되거나 부유한 남성을 만나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I wanted to become a beauty queen and I've decided this because I know that it's a great self-development thing. 이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크고 작은 미인 대회가 넘쳐납니다. 지역 축제 때는 물론이고 학교나 공공기관에서까지 의뢰 미인 대회를 엽니다. Miss World is Philippines. 굴지의 세계 미인 대회에서 배출한 우승자들만 11명. 필리핀 여성들이 세계 미인 대회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렇게 수많은 국내 대회를 거쳐 엄선된 미인들이 출전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They are more natural beauty. They are more simple and they are more themselves. 2015년 미스 유니버스 피아 역시 어릴 때부터 국내의 다수 미인 대회를 거쳐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미인 대회의 왕관을 향한 필리핀 여성들의 도전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국토교통부가 어제부터 국제선 음료수 반입을 허용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보안검색 완료 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에 한해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미국 4개 공항을 출발한 승객의 환적 수화물에 대한 인천공항에서의 추가 보안 검색을 지난 3월부터 면제했습니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방지 차원의 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러더포드 학군이 지난 4일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및 탈의실 사용을 허용한 데 이어 패스케이밸리 리저널 교육위원회는 11일 화장실 및 탈의실 선택권 허용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이 학군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화장실 및 탈의실 선택권 허용 정책을 도입했다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대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내일 맨하튼 데이븐포트 극장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폴란드에서 활동하는 안무가 김현 씨가 세월호를 주제로 무용 공연을 펼치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뉴욕 뉴저지 세사모의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집회는 예정대로 플러싱에서 이달 16일, 맨하탄에서는 17일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뉴욕대학교에서는 15일 영화 나쁜 나라를 오후 5시에 상영합니다. 뉴욕주 상원에 출사표를 던진 정승진 민주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소가 인턴십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정 후보는 정치는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며 한인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대상은 대학생과 고등학생들로 유권자 등록, 가정방문과 전화 걸기, 소셜미디어 선거운동 등 다양한 선거 캠페인을 펼치게 됩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선거사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718-460-21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화창하겠고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